안녕하세요. 뭐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잠깐 며칠 전서부터 감기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런 과제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그럼 어떤 그 주제로 내가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여기 연구 주제로 그 LBS라 해가지고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 해가지고 스마트폰 위치 기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응용 사례와 발전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그 계기가 됐던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작년 말에 가족들하고 어디 그 지방 여행을 가다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구에 서문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칼국수 3,000원짜리를 먹고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나오면서 식구들이 이제 우리 애들이 커피 한 잔 했으면 좋겠다는데 휴대폰에 뭐가 틱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그 시장 안에 그 엔젤레너스 커피인가? 이제 부산에서 그게 많죠, 롯데. 그게 이제 뜨면서 거기서 내가 그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30%를 DC해주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문을 하고 갔더니 뭐 벌써 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30% DC하고. 그래서 야 정말 편리한 세상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라고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뭐를 제일 많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저 스터디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SNS.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폐쇄형 SNS라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 또 이제 그 오픈형이라는 거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멀티미디어를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거라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검색하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LBS 어떤 위치 기반 서비스를 그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그 내비게이션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여기 올 때 아침에 그 지하철역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 시에 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이제 연구 개요, 서론, 본론에는 이제 LBS 관련 응용어플의 용도를 네 가지 용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LBS 관련 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역기능이 있으니까 문제점, 그다음에 발전 전망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연구 개요는 나에게 스마트폰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피처폰의 뭐 통신 기능에다가 이제 인터넷이 거기서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부과되면서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빠르게 확산이 됐죠. 최근에 그 스마트폰의 확산은 IT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변화는 빠른 발전과 상상치 못했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이 뭐 영어로는 LBS라고 합니다. 중심으로 해서 그 유용성과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에는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란 여기 이제 GPS 위성항법 장치를 통해서 얻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생활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GPS와 연결되는 칩을 부착해서 위치 추적 서비스, 그다음에 공공안전,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 등이 이런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얻은 필요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우리 뭐 예를 들자면 구글맵 내비게이션 실업이라 해가지고서 이건 이제 저 티월드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저기 비콘 그 서비스를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아이콘으로 보면 요렇게 예, 볼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이제 기능별로 그 관련된 어플이 뭐가 있나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GPS 그러니까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한 어플을 이제 보면은 GPS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저 경우에 있어서는 SK텔레콤을 쓰니까 티맵, 또 KT는 원래 아이나비를 사용하고 있고 카카오가 이제 킹지사를 인수했죠. 그다음에 구글맵, 구글어스, 그다음에 이제 구글맵 같은 거 해외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그 서비스가 안 되는데 해외에서는 그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LTE가 제공이 안 되더라도 처음에 그게 제공되는 데서 일단 그 뭐라나 그 저장을 해놓고 가면은 GPS만 가지고서도 그냥 LTE라든지 와이파이가 저장이 안 되는 데서 길 찾아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서비스가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위치 정보하고 내비게이션이 같이 이제 결합돼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의 그 정류장의 출도착 정보, 또 역 주변의 뭐 정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 좀 따서 올린 거는 이제 국내 게 아니라 다른 데 건데, 그다음에 플라이트 어웨어라고 이거 항공 추적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행 추적 서비스랍니다. 뭐 실시간 항공편 추적. 그다음에 트랭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이제 내가 그 운동하는 거를 걷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를 이제 설정을 해서 하면은 내가 그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동한 그 기록이 계속 되면서 지도로다 나중에 자기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한 쪽에 중간에서 내가 어느 위치를 보면은 고도가 뭐 산에 갈 때는 여기가 고도가 몇이다 이런 것까지 다 몇 메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갔다 와서도 이게 다 저장이 돼가지고 이제 트랭글이라는 데서는 이제 어느 일정 점수가 되면 거기에서 또 배지를 이제 줍니다. 그런 배지가 점점 이제 높아지면은 성취감도 느끼고 그런 어플입니다. 예. 조금 아까는 이제 그 GPS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건 비콘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인데 근거리 무선 통신은 블루투스라든지 NFC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비접촉식 무선 통신 기술의 일종인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데 이거는 비콘은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LTE 이제 통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m 이내의 사용자를 찾아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이나 건물에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서문시장에 들어가서 있을 때 주변 상가 혹은 쇼핑몰 등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들어온 사람한테 이제 할인 그 주변 지역에서 그 서비스하는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자료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소비자들한테 자기 일을 알릴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 쿠폰을 받아서 사용을 하니까 양쪽에다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비콘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야위라고 그러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또 실업이 있고 이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쉐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아이쉐어링은 이제 미아 방지, 핸드폰 분실, SOS 위치 전송, 긴급 호출 서비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또 옐로우 마켓, 전형적인 쇼핑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바일 자리 배정 서비스 클리커라고 그러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그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열람실의 좌석 배정, 또 예약, 입실 확인, 도서관 학습 지원 시설의 예약과 배정 이게 지금 대학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박물관 안내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건 전시실에서 웹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이제 위치를 파악해서 주위의 전시품 목록을 보여주고 내가 또 그 전시실에 다른 장소로 오면 그 다른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전시품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콘에 관련되는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정화 하국께서도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에 그 증강현실을 플러스 시킨 겁니다. 아그먼티드 리얼리티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다가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부연하기가 좀 그런데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수신한 스마트폰은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특정 건물을 현재 지도 정보와 매치시킨 후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오브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상당히 많이 그 요게 아마 그 강가에 뭐 있는데 이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주변을 검색해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와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그 다음에 스캔 서치라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현재 위치를 기점으로 주변 건물 등을 찾을 수 있고 편의점, 마트, 커피숍 등으로 카테고리화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원하는 정보만 확인할 수 있게 이게 그 자기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캔 서치에서는 스마트폰을 어느 지역에서 하늘로 특히 아이폰을 가지고 하늘로 대면 그 현재 위치에서 실시간 날씨 정보가 이렇게 그 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능으로 하는 건데 이제 LBS 그게 위치 기반 서비스하고 SNS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랑 이렇게 같이 향후에 이게 아주 궁극적으로 가장 활용이 확산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포스퀘어는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게 포스퀘어는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앱인데 지금 전 세계 10개 큰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인구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게임도 비슷하게 플러스가 돼 있어가지고 땅 따먹기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서 뭐를 하는 거를 이제 메모를 해서 알리면 또 뭐 거기에 따라서 아까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운동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사람한테 이제 뭘 몰아주고 이렇게 해서 게임의 역할을 한다는데 저는 이거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가실 때 그래서 여행 정보 이 트립 어드바이저는 아마 2013년도 한 해 동안에 방문객이 2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70만 개 숙박 시설이나 음식점, 관광 명소에 대한 리뷰 평가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랍니다. 이제는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용하고 편리함이 있으면 이면에는 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데 불특정 이용 다수자가 만남을 주선해주는 모바일 공간의 어플리케이션 이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걸 사용한다는데 저는 이제 이걸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귀찮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거를 싫어하니까 자기 가까운 데서 또 자기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서로 마음에 맞으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요즘 세대의 특성에 맞게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제 청소년들의 성매매 착물이 이용을 많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같은 거 거래 또 그런 데서 연루가 된 금품 또 협박 공갈 이런 데 지금 범죄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개인 위치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그 규제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이 잇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이 그 이어진다랍니다. 그래서 LBS의 발전 전망을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이제 드론을 활용하여서 물류 배송한다는 건 지금 많이들 이제 그 요즘 매스컴을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저 미국의 아마존, 또 유비오닉스라고도 있고, 중국의 알리바바, 일본의 그 라쿠텐 등에서는 벌써 이제 그 드론을 가지고서 그 물류 배송하는 게 상당히 그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시장에 앞으로는 이제 2020년도에 무인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인 자동차는 안전이 제일이니까 안전은 사실은 이제 서로 위치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동차끼리 또 이제 여러 가지 센서 라이더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발전 전망이 큰 시장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유경제라 그러죠. 시어 에코노믹이라 그래가지고 그 플랫폼 어플하고 같이 LBS 기반 어플이 이제 접목이 됐을 때 어떤 차량 쉐어 어플이라든지 뭐 한국에서는 소카, 그린카, 뭐 카카오 택시, 티택시 이런 쪽하고 산업이 이제 협업이 된다면 상당히 발전이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LBS는 휴대성과 이동성의 특별한 특성을 갖는 스마트폰과 융합해서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지금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고성능화와 더불어 발전된 기술, 위치정보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정비한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토대를 통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참고문헌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